영향을 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우리 그 경기 둔화를 예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번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추정치가 한 1.6% 되거든요. 시장보다 훨씬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맞을지 모르죠. 예측이니까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기 후퇴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가 버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금리가 3월 달에 금리 기준금리 상단이 0.25였습니다. 지금 9월에 3.25가 됐어요. 네. 6개월 만에 3%포인트를 올렸는데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그 80년도, 81년도에 20%까지 간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 3%포인트가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가장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도 제 생각에는 둔화가 되고 뭐 그런 국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 그 자체가 또 글로벌 경제의 나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가격 변수에 지금 그 과도한 변동성이 주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튼 경기보다는 인플레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의 경제 봉쇄가 나름 그래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10월 달에 당대회 이후에 경제 봉쇄를 풀어버린다 그러면 네. 이것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 잣대로 보더라도 어쨌든 미국은 좀 경기 둔화가 되는 게 좀 어느 정도는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 중요한 이슈로 이제 선거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정치 일정들이 이런 흐름을 조금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만 딱 집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아이디어는 없는데 중간 선거가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뭐 그 여당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네. 1930년대 이후로 중간 선거는 4년에 한 번 하는 거면 한 지금 한 몇 번 정도 했을까요? 한 2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20번 이상 했는데 그때 여당이 이건 4번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바뀌게 되면 뭐 정책 혼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엔 또 주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 어쨌든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큰 위기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뭔가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화적인 태도로 갈 여지가 있어서 저는 지금의 에너지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좀 그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는 뭐 저는 별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한 경기가 아주 많이 나빠지든가 뭐 그런 것 정도가 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에너지 정책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주식시장의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뭐 많이 못 찾겠습니다. 이제 11월 달 초에 이제 FOMC 있는데 네. 뭐 이번에 보면 가히 뭐 충격적인 점도표다 뭐 이런 해석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뭐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고 뭐 10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실수다 이런 뭐 비판도 있었고요. 점도표 자체가 확정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는 건데요. 작년 6월 점도표까지만 해도 미국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거 그럼 점도표마저도 상황의 산물이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쪽인데 어차피 금리를 올릴 거라 그러면 좀 강하게 초반에 많이 올려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하지만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있으면 사재기를 하고 그럼 자기 실현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걸 꺾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의 파월의 소통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쪽이에요. 내가 금리 안 올릴 거 아닌데 9월에도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나 최소 빅 스텝은 밟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유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서 눈에 박히는 게 님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요. 민첩하게. 네. 민첩하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뭔가 더 그 얼굴색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읽히는데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뭔가 강하게 소통하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두세 달 정도 놓고 보면 시장이나 연준이나 그야말로 연준이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7월에 미국에 우리가 8월에 확인한 7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보다 떨어지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로 뭐 자산 가격도 올라오고 그러다가 9월 달에 물가가 조금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레라고 하는 게 잘 안 잡힌다라고 하는 주장도 합당하고 그렇지만 연준이 인플레 잡으려고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적도 없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물가의 경로는 매우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